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죠.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거둔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누적 수익률은 약 2800%였고 연평균 수익률은 약 29%였습니다. 단타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은 시시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13년간 지속된 수익률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월가의 영웅으로 불리는 거겠죠. 거의 3년마다 원금이 2배씩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펀드 초기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13년 후에 28억 원 정도 불어났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역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야 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놀랍게도 마젤란 펀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13년간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합니다. 일부러 손실을 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마이너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이 될 수 있어요. 단기 매매를 하고 오를 때 사고 반대로 내릴 때 팔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젤란 펀드의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은 주로 원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발생했을 겁니다. 빨간색 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펀드에 가입했고 반대로 파란색 구간에서는 욕하면서 펀드를 환매해서 빠져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펀드가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걸 보고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보통 단기 고점이죠. 그리고는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약간이라도 손실이 나면 실망하고 바로 환매를 해버려요. 절대로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납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대중들의 심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를 잘 몰라서 혹은 투자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매매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꼭 주식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대부분의 자산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먼저 불안 단계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향해 하락하고 있을 때 대중을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심리입니다. 그러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모르고 추락하는 가격이 추세를 전환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확신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부자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중들은 어리둥절하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오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높은 가격에서 추가로 상승을 시작할 때입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의 이유를 몰랐지만 확신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이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욕심 단계에서는 다시 가파른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재테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조바심에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불꽃이죠.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듭하던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와 하락을 거듭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의심이 생기는 단계죠. 이때 뒤늦게 뛰어든 대중들 대부분은 이미 본전 혹은 금전적 손실이 생긴 상태입니다. 의심이 점점 걱정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가격이 급락을 시작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들어온 부자들의 돈들은 벌써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대중들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걱정이 공포로 바뀌고 두려움이 극에 달합니다. 이때 대중들은 너도 나도 매도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게 되죠. 대중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던진 물량을 누가 받아줬을까요? 맞습니다. 이전 사이클의 시장을 떠난 부자들이 다시 받아준 겁니다. 참 묘하게도 대중들이 거의 손을 털었을 때쯤 다시 가격은
반등을 시작합니다. 후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는 푸념을 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도박판이다. 주식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이해가 좀 되지 않으세요? 다시 마젤란 펀드의 사례로 돌아와서 길게 보면 모든 자산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우상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예금할 것 없이 기울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화폐와 교환되는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며 오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길어야 1, 2년 아니면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죠. 거래가 쉬운 투자 자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대부분 단기 고점 부근 시장에서 자신감이 넘쳐날 때쯤 매수하고 반대로 생각과 달리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시기를 참지 못해 팔거나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포감에 팔거나 둘 중 하나를 반복합니다. 28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의 가입자들마저도 절반 이상이 손실을 내게 한 기적은 바로 타이밍을 노린 개인들의 단기 매매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화려한 펀드 수익률을 보고 돈을 넣고 반대로 수익률이 좋지 못할 때 팔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 후에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진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의 돈이 펀드에 들어오고 다음에 또 하락이 커질 때쯤 팔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못나서 혹은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01년에서 2016년까지 16년간 투자 주체별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연평균 10% 가까운 수익률을 거둔 데 반해 개인의 수익률은 절반 수준인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또한 시장 수익을 초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들보다야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사고 팔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 같은 것을 통해 시장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머 교수팀이 실증적으로 밝혀낸 투자기간별 손해율입니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37년간 추적해서 얻은 결과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볼 확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미만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볼 확률은 거의 반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그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5년은 20%, 20년 정도 투자했을 경우에는 99.9%가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장기 투자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은 언제나 타이밍이다. 역사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면 어느 날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은 거의 반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켓 타이밍을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냥 눈 감고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의 확률과 비슷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10년 이상 갖고 있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든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을 선택할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예금한다는 마음으로 매달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신다면 내가 직접 살 집을 신중하게 골라 살다가 중간에 공백 없이 좀 더 나은 곳으로 한 번씩 옮겨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 시장의 온전한 수익률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일도 없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고 수익률까지 높으니 말이죠. 대신 오래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해야겠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죠. 왜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의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수익률 자체는 변동성이 큰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만든 건 대중들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 1년이 채 되지 않은 반면 부동산은 최소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주식은 단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을 받고 반대로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해서 대부분 이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장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가는 타임입니다. 타이밍 잡겠다고 괜히 건방 떨면 시장은 항상 응징을 해요. 그러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 연구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자신을 개발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더욱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꼭 타이밍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시장에 공포가 넘쳐날 때, 그래서 두려울 때 그 공포심을 이겨내고 시장에 참여하세요. 자신의 본능과 반대로 매매하셔야 돼요. 최소한 실패할 확률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